안녕하십니까. 대선생님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바쁘셨어요? 이제 9월 6일부터 학교가 전면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청에 있는 저 역시도 학교를 지원하고 이런 준비 과정에 함께 참여하다 보니까 좀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이제 그런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교육 격차, 교육 결손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맞습니다. 전 동의합니다. 이제는 회복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런 격차가 그리고 이런 결손이 생겼다고 하고 어떤 분은 외국의 석학은 그게 평생 임금 혹은 그 학생의 이런 수명에까지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네, 우리 대선생님이 좀 너무 거대 담론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이 교실을 학교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발생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이런 현재 여러 기관에서 연구한 걸 보면 아이들의 읽기 능력, 그 다음에 특히나 영어 교과 능력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고 있다. 학생들의 정서, 심리적인 문제 발생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 시도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고립감을 느끼거나 약간 우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누려야 될 권리나 그리고 학생들과 친구들과 함께 해야 될 경험 못 누리고 있습니까? 못 누리고 있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이렇게 내리게 한다고 합니다. 방역보다도 학생들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런 사회성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19가 4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 4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학생들을 등교하도록 하는 거죠. 예. 대선생님 열심히 좀 지원을 해주십시오. 부족하지만 제가 작은 힘이나마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학교 현장들이 굉장히 바쁜 상황입니다. 대선생님이 또 그 역할을 충실히 해줄 거라고 또 기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이틀 전에 어떤 기사를 봤어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화나셨다라는 내용의 기사 보도였거든요. 왜 화나셨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너무 의아했어요. 아니 그린, 스마트 미래 다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한테 피해가 있더라고요. 잠깐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제가 잘은 모르지만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환경과 인프라를 개선하는 공사를 한다는 건데 왜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화날 일인가요? 그 건물을 공사하게 될 경우에 유후 교실이 있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모듈러 교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학교로 이렇게 임시 전학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모듈러 교실 설마 저희가 생각하는 컨테이너 박스인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전에 교육 박람회 가서 실제로 체험을 해봤던 나름 첨단 그리고 되게 편의시설이 잘 갖춰준 교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아픈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중학교 1회 졸업생입니다. 제가 1학년에 입학했을 때 1층, 2학년 때 2층, 3학년 때 3층이었거든요. 그래서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공사 현장으로 학교를 다녔다라는 그런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너무 지금까지도 아쉬움이 큰 상황이에요. 근데 최근에 저희가 개교 학교들 같은 경우는 학교 시설 공사들이 완비된 다음에 이제 학생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신설 학교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근데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는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면적인 학교 공사를 한다라는 거죠. 규모가 어떤가요, 지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2025년까지 이 40년 이상 경과된 학교를 대상으로 18.5조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무려 건물 2,835동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사실은 이 숫자로만 들으면 감이 안 오는데 제가 교육부 계획을 보면 40년 이상 된 학교의 시설들을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 맞는 학교로서 변화를 갖고 온다는 거잖아요. 크게 4가지 축이 있대요. 단순 명료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첫째, 1번 공간 혁신, 2번 스마트 교실, 3번 그린 학교, 4번
학교 복합화라고 합니다. 갑자기 대성쌤이 이렇게 짧게 말씀해 주시고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예. 자, 공간 혁신. 무엇을 공간 혁신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학교의 이런 교육 공간을 학생 선택형 학습과 융합 수업이 가능한 유연한 공간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학교 모습, 그 규격화된 건물, 규격화된 교실, 또 규격화된 책상 배치 속에서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을 해왔는데 그런 수업 방식이나 어떤 교육의 학교 교육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창의적이고 자유롭고 그리고 학생들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변형 공간으로 역동적으로 꾸민다는 건데 저는 대찬성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만만치 않겠네요. 그래서 이게 사실 되게 필요한 이유가 이제 고교 학점제라든가 앞으로 있는 개정 교육 과정은 이런 융합 수업 기반을 하거든요. 현재 교실 환경에서는 사실은 그 교육 과정이 원활히 운영하기엔 좀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 스마트 교실입니다. 스마트 교실 필요하죠. 저희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인천에서는 디지털 교육도시 인천이라는 비전을 선포했거든요. 학생들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것을 지원을 해서 학생들이 보다 학생 중심의 맞춤형 학습을 지원을 하고 또 그 속에서 친구들과 소통하고 협업하는 것을 디지털 교육 기반의 환경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거잖아요. 이거 뭐 두말할 나위 없네요. 꼭 필요하죠. 그럼요. 학교에 근데 스마트 융합 교실이 한두 개씩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학급 전체로 확산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셋째. 예, 그린 학교입니다. 그린 학교. 나무 많은 심은 학교인가요?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충남의 이제 정산 중에서는 최초로 에너지 제로 인증 학교라고 합니다. 어떻게 제로냐? 이런 태양광 지열을 이용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에너지의 한 60% 이상을 자체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친환경, 그린 요 학교네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대성생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생태숲, 학교숲 사업에 참여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과학부장으로 학교숲을 조성을 했었는데 학교가 이렇게 운동장에 모래가 바람에 많이 날리잖아요. 근데 학교숲을 조성하니까 방풍림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야외 교실도 이렇게 조성을 해서 야외 수업도 가능하고 또 산책로도 만들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좀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도시의 학교들, 뭐 어떤 지방의 어떤 소규모 학교들도 마찬가지지만 학교를 조금 더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이제 꾸미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을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또 함께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누리고 있는 이런 환경의 소중함 우리 후손인 우리 학생들도 함께 누려야 된다는 거죠. 저 어렸을 때 마스크 안 하셨죠? 마스크가 뭡니까? 이렇게 정말 자연에서 뛰놀던 기억이 생수 안 드셨죠? 사서 안 드셨잖아요. 그때는 상상도 못했죠. 수돗물을 저희 콸콸콸 먹었습니다. 그런 부분 지속 가능한 학교 교육의 측면에서 정말 의미가 깊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학교 복합화입니다. 학교 복합화. 그러니까 지역 사회에서 교육에 참여하고 학교 시설이 이 지역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학교를 조성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 볼게요. 인천의 시흥초에서는 시흥초 아닙니다. 서흥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예, 서흥초에서는 주민과 학생이 함께하는 뚝딱뚝딱 서흥 공방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배우고 지역 주민도 배우고 또 지역 주민이 배운 걸 학생들한테도 다시 전파하는 그런 선순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서흥초등학교에 갔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교감 선생님께서 학교 소개를 해주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 안에 목공방이 있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목공 수업을 배우시고 그리고 또 목공 결과물을 뭘 만들었냐면 학생들 신발장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학생들이 쓸 수 있게 기증을 해주셨어요. 아니 마을의 사랑방 같기도 하고 마을의 문화센터 같은 느낌도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에서도 지향하는 거는 저희가 학교는 사실은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를 마을의 중심으로 만들고 마을의 한마당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서울의 모 학교 같은 경우는 체육관 밑에 수영장도 있고 그리고 체육관 위에 복합 문화센터도 있고 그래서 수업 중에는 학생들이 활용하고 수업 후에는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는 어떻게 마을의
꼭 필요한 교육 허브로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좋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홍보만 할 게 아니라 왜 왜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반대하셨을까요? 문제점도 있기 때문이죠. 예. 그 문제점 냉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은 이 사업이 근데 사실은 학교가 많이 노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안전 등급도 낮고 그다음에 성명 등의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면서 아예 미래 교육의 장으로 만들자라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동시에 워낙 많은 학교에 동시에 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소통이라든가 혹은 이런 학교 간의 이런 약간 순차적인 이런 사업 진행이 좀 어려웠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본인이 다 말하면 저는 무엇을 말하라고. 자, 맞습니다. 네. 일단 소통이 부족했어요.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오해들을 낳았어요. 실제로 혁신학교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받기도 해요. 저희 혁신학교가 초기의 모델들이 성공했던 게 뭐냐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학생들과 의미 깊은 교육활동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교육부의 정책으로서 양적인 보급을 했을 때는 사실은 형식만 그대로 가져온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소통이 부족했다라는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 2.0에 대해서는 많은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대입시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자칫 학생들을 어떤 교육 실험의 대상으로 보는 거 아니냐, 어떤 학력의 저하나 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이 필요할 것 같고 충분한 안내와 홍보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선은 저희 교육부 계획이 이미 사실 답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학교, 교직원, 학부모, 지역 주민들의 이런 민주적 참여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공동체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쉽게 말씀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좀 이게 급하게 진행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협의 과정을 좀 더 충분히 가졌으면 좋았을 거다. 그리고 미래 학교의 비전을 공유했더라면 이게 조금 힘들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공유했다라는 게 뭐예요? 저는 이겁니다. 학부모님들을 학교에 모시고 토론회를 하든지 공청회를 하든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선은 이제 이런 저희 영상을 많은 학부모님들이 보고 계십니다. 예. 학부모님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겹쳤을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근데 이런 설문조사 역시도 이 내용이 사실 저희도 생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좀 홍보나 설명 그리고 말씀하신 그 학교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 다른 거 여건에서 좀 이거에서 좀 충분히 지금 협의 과정이 있었으면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안 그래도 근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러한 과정을 지금이라도 거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원하지 않으면 또 사업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학교 맞춤형 모델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미래 사회는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교육 경험들을 제공하고 맞춤형 학습을 이루기는 것을 지향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미래 학교라는 게 어떤 획일적인 모습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와 지역의 상황에 맞고 또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 환경이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학부모님들과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끝으로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은 항상 학교 교육의 주인공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사도 전면적인 공사가 어떤 효율적이라 할지라도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물리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우리 장 학사님 방법을 좀 제안해 주십시오. 글쎄요. 우선은 근데 사업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단계라서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다만 학교마다 유후 교실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유후 교실 없는 학교라면 유후가 아니에요. 유휴죠. 유후 교실 그럼 이런
지금 아예 전학을 하니까 힘들잖아요. 입학 단계부터 학구를 약간 조정을 한다거나 맞아요. 공동 학구를 만들어서 요 수요를 조금 조정을 했더라면 조금 공사가 원활히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싶습니다. A 학교에 공사가 필요하다라면 그 A 학교가 공사를 한다라는 거, 사업을 운영한다라는 거 미리 양해를 구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입학하는 학생들이 다른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사전에 제공하라는 거죠. 이거는 저 어디까지나 개인의 개인의 작은 생각.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 계시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부분 정책 제안을 좀 해주십시오. 우선은 이렇게 저희가 이런 좋은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약간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홍보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다고 하고요. 네, 이 영상 끝나면 제가 왠지 혼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예. 어쨌든 저희가 이제 어떤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과 참여 그리고 함께하는 실천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자, 끝맺 좀 해주십시오. 우리 너무나 듣기 또 많이 들은 말이잖아요. 뭐 19세기 아이들이 20세기 하여튼 뭐 19세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교실에서 20기 선생님이 정확히 알고 말씀하셔야죠. 이거 다음 시간에 조금 예, 시작할 때 아마도 시작할 때 학교가 정리해 변화를 주십시오. 하고 그 변화의 시발점이 사실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요 의미가 전 나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다만 그 진행 과정에서의 어려움들은 좀 교육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으면 잘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정리를 못하면 약간 망신일 것 같은데 19세기 학생, 20세기 선생님, 19세기 학교, 20세기 선생님, 21세기 학생인가요? 맞습니다. 그런가? 헷갈리네요. 요거 다음 시간에 저희가 정확하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